나도 어쩔 수 없는 얘기를 내가 왜 너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 투덜투덜대면서 SNS 계정 없는 없는 사람, 사람. 카톡 프사도 없는 사람, 쿨필이 불기, 뭐 돌모으기. 교회 오빠입니다. 좋아함과 사랑의 기준이 3개월 있다 지나야 돼요. 저 첫사랑이 약간 사실 이제 이게 사랑인가 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토킹헤즈 호스트 강지영입니다. 오늘 연애 얘기할 건데요. 이재용 회계사님, 전중환 교수님, 그리고 민음사 김민경 편집자, 라커룸TV의 이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연애라고 밝히지 않았으면 이 네 분은 무슨 조합이지 싶으실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주제 어떤 주제와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연애랑 사실 잘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결혼한 지 11년 됐고 그 결혼 대상과 연애를 5년을 했거든요. 와. 너무 오래 한 사람과 너무 오래 만났어요. 연애. 너무라뇨. 예. 그렇죠. 어쨌든 네네네. 뭐 이렇게 네. 연애랑 이렇게 아주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지만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연애 시장 중에 이제 주요한 메인스트림 중에 하나가 교회거든요.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에서 만나셨어요? 그럼요. 교회 오빠. 이 땅에 수백만 교회 오빠를 대표해가지고 어머. 이 자리에 이제 교회에서의 연애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들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앞에서 노래도 아, 하셨나요? 그 기타 치죠 당연히. 기타 치고 노래 하지. 머스트야, 머스트. 기타 쳐야 돼. 기타 쳐야지. 아, 예, 많이 진짜?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경님. 전 사실 왜 나왔는지 어머. 이해가 안 돼. 확실해요? 그래서 네네. 섭외가 왔을 때, 내가 연애 프로그램 중독자인 것을 어떻게 아셨지? 혹시 그것 때문에 부르셨나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한 세계문화천지 월드컵 콘텐츠 중에 최악의 애인을 뽑는 콘텐츠가 있었어요. 재밌다. 거기서 듣기만 해도. 이제 열연을 펼쳐서 섭외가 된 게 아닐까.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네. 연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선배님들께 고견 청해 듣고자 리스너로서 고견. 왔습니다. 그럼 연애 프로그램을 다 보세요? 거의 다. 근데 책 읽기도 바쁘실 텐데 또 연애 프로그램까지 아, 그건 보시면은- 일이고 이제 또 본업은 제가 다루는 고전들은 주로 연애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그쵸, 많아요. 맞아요. 뭐 제가 편집한 책 중에서도 블랙박스라는 이혼한 남녀가 편지 주고받는 뭐 그런 책도 있었고 프랑스 아주 사각의 마음의 심령, 장모와 사위의 불륜 이야기 그런 걸 세다. 편집하려면 이제 연애 프로그램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보시는 거니까. 그럼요. 대표님들은 아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일의 일환입니다. 저도 연애에 관련된 논문들 많이 공부합니다. 아, 진짜요? 아, 혹시 매일 책 어떤 연구하세요? 학부서 진화심리학 중에서도 주로 이런 연애, 사랑, 결혼 이런 거를 연구하신 교수님 밑에서 박사학위를 해서요. 그리고 뭐 성에 관련된 도덕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근친상간, 동물과의 성관계, 네. 공개된 장소에서의 성관계, 세다. 왜 이런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여기는가. 아, 도입부터 우리 이런 얘기도 돼요? 너무 세다. 네. 여기 시작부터 아직 들어가지도 점점 않았는데 세지는데 이거 어디까지 오늘 갈지 모르겠어. 교수님의 얘기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니, 주로 학술적으로만 좀 할 말이 많고요. 학술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네. 팁으로는 네. 남들만큼 뛰어나진 않습니다. 이한님, 네. 본인은 오늘 왜 여기 왜 오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처음에 섭외 전화 왔을 때 연애 얘기 떠들면 되는구나. 근데 생각보다 이제 고품격이라고 네.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지 했는데 네. 많이 부담감이 내려갔다. 네. 이 얘기 제가 네. 품격을 떨어뜨렸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 오늘 편하게 대화하려고 네, 만난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너무 재밌어요. 연애 프로그램 리액션계 숨은 강자. 숨은 고수라고 하면 너무 감사하고 아, 빨리 저기로 가보고 싶습니다. 그냥 고수가 되고 싶다. 오. 안 숨겨져 있는 네. 드러난. 오. 너무 좋은데요. 1화 보고 끈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로 딱 감별하신다면서요. 일단 저는 뭐부터 보냐면 네. 왜 저래? 하는 사람을부터 찾아요. 빌런. 그러니까 빌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무조건 잘 되거든요. 개성적인 인물. 네. 캐릭터가 좋아야 돼. 네, 뚜렷해야 캐릭터가 돼요. 그죠. 카메라 의식 안 하고 그치.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고. 진정성. 진정성이죠. 네, 진정성이지. 네. 진정성이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지 캐치를 하고 그다음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기 감정을 되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누구나 들어도 공감할 수 있고 또 울컥할 수 있게 그런
그런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잘 되죠. 네, 리액션 전에도 이제 연애 상담 콘텐츠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연애 얘기만 들으면 약간 눈이 반짝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상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약간 상담이 들어오면 전략을 많이 짜줘요. 전략을. 전략이구나. 파고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너 여기서 어떤 감정을 느꼈어? 넌 상대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데 내일도 아니지만 더 깊게 내일처럼.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늘어나고 고객이. 네. 고민이 지금도 있으면 전화가 일단- 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애 관련된 유튜브를 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 네, 짓궂은 네, 질문일 수 네, 있는데 네. 원래 이제 남의 연애 상담 잘해주는 분들이 이제 아. 본인 연애를 조금 할 때 애를 먹는다는 어허. 얘기들이 있어요. 혹시 아. 본인의 연애 사업은 잘 되었는지. 이렇게 차갑게 다가가니까 어. 저를 만나셨던 분들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잘안 지금은 많이 따뜻해졌어요. 지금은 지금은 사랑하면 항상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죠. 첫사랑. 본인들의 첫사랑도 좀 강렬했다라고 동의하세요? 강렬. 저희 와이프가 첫사랑이고요. 생각해 보면 친해지게 된 계기는 당연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왜 와이프한테 빠졌는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이프가 좀 질문이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 자꾸 맨날 모르겠대. 막 자꾸 궁금하대. 막 물어봐.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설명력을 자꾸 자극해. 플러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무슨 말만 해도 와이프가 배가 찢어지게 웃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한마디 막 입만 딱 열면은 리액션 빵빵. 입만 딱 열면 막 야. 그 질식할 것 같은 그 웃음 있어. 그러면 막 죽은 숨농월 같은 그 웃음. 나 아무 말도 한마디 했는데 왜 약간 이러지? MSG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진짜예요. 오케이. 그래서 네. 뭐 진짜 이렇게 네, 본단 네, 말이야. 네. 와이프가 그런 면들이 나한테 이게 딱 다가왔구나. 그런 모습에 반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편안한 관계를 되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뭔가 막 한눈에 반해서 막 저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것보다는 저 사람이라면 내가 좀 오랫동안 좀 함께 할 만할 것 같다. 그렇고 그렇기도 하고 막 그냥 뭐 귀엽기도 하고 약간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랑에 빠졌던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들으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귀엽다는 말이 너무 늦게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약간 쑥스러운 마음이셔서 맞아요. 약간 숨기다가 이렇게 툭 아무도 잘 안 듣겠지 할 때 네. 약간 본심 얘기하시는 그러셨구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네. 이렇게 연애에 그렇게 맞게 잘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서툴러가지고. 그래도 첫사랑 성공하셨으니까 아, 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민경님의 첫사랑 저는 어땠나요? 그냥 저 혼자만 좀 강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첫사랑이 짝사랑이었거든요. 네네네. 중2 때 항상 같이 버스를 타는 이제 한 학년 위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냥 원초적으로 모습만 보고 반한 거죠. 앉아있는 자세, 뭐 얼굴, 그 말 없는 분위기.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으셨거든요. 항상 이렇지. 똑같은 자리에. 혹시 없으면 어떡해요? 없으면 없으면 그냥 없는구나. 내일을 기약하는 거죠. 네, 저도 학교는 가야 되니까. 그치. 그 오빠 탈 때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근데 네. 말 한마디도 못 걸었어요. 진짜 순수한 첫사랑이다. 그러니까. 네, 그럼 네. 지영님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이제? 맞아요. 네. 저도 저 첫사랑이요? 궁금해요. 네. 저 첫사랑이 약간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버스 타셨어요? 성인 이후로 해야 되지 않아요? 엄격하다. 그건 사랑이야. 풋사랑? 약간. 왜? 내 사랑 무시해요? 나의 사랑도 소중해. 나도 초등학교 때 얘기할 수 있는데. 가정의 진짜? 평화를 위해서 저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는 다른 거죠, 교수님?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 그야말로 불같이 빠지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뭐 밤이든 낮이든 뭐 화장실에 가서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감정이 급변하죠. 어떨 때는 너무나 행복하다가 어떨 때는 뭐 갑자기 감정이 급 다운되고 상대방과의 어떤 정서적인 결합을 갈망하고 그리고 성관계도 원하게 되고 이런 아주 특징적인 그야말로 에너지가 과잉이 되고요. 아이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이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콩깍지도 사랑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사실 근데 표현이 사랑에 항상 빠지는 거잖아요. 빠지죠. 빠지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되게 네. 좀 표현 자체가 네. 많은 거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빠지는 거. 한마디로 네. 내가 너를 그냥 내 의지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는
제기를 할 내가 왜 너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 투덜투덜대면서 네. 나는 너의 어떤 장점 때문에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 그냥 네가 너라서 사랑하는 거야. 그게 좋아함과 사랑함의 구분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뭘 좋아할 때는 되게 확실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점이 좋아. 나는 너의 이런 점이 좋아. 근데 소설 속에서도 사랑에 빠지면 사실 첫눈에 탁 반하는 장면들이 문학 작품 속에 많이 나오는데 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음. 변기에 내리치듯이 음. 빠져버렸다.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감정이 사랑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일단 좋아함과 사랑의 기준이 만난 기준으로 3개월 일단 지나야 돼요. 왜요? 3개월은 왜 무슨 기준? 첫눈에 반하는데 왜 3개월이나 필요해요?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워요. 아, 연애가 이제 조금. 3개월 이제 잠깐만. 좀 열흘 남았는데 아직 연애 사랑에 빠지지 프로그램 않은 건가? 아 근데 무언가. 제가 친구들이 저한테 연애 상담을 하면은 네. 제가 3개월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나한테 이렇게 헌신적인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유효 기간이 짧다. 유효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도 상대가 내 세계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좋으면 그러면 사랑인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애니메이션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A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자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니까 그 세계관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게 거부감 없이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사랑으로 변하는 거고. 애니메이션 안 좋아하면 못 사랑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처음에 어. 콩깍지로 인한. 저는 1년. 1년이요? 네, 저 초이성주의. 저는 완전히 오, 이제 이게 진짜? 이게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 중에 한 명이 알랭드 보통이거든요. 알랭드 보통의 왜 난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책이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았는데 네.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세계관은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거는 그 사람의 한 5% 정도만 알고 사랑에 빠지는 거다. 왜냐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뭘 알겠냐. 맞아요. 그럼 사실은 95%는 이제 미지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래 만나거나 살거나 하다 보면 그 미지의 영역이 조금씩 개척됐단 말이죠. 그럼 그게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안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얼마나 내가 더 희생하거나 맞춰갈 의지가 있느냐 그런 사랑인 거고 그게 아니라 야 남의 그 개척되는 영역까지도 내가 맞출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1년 정도는 봐야 내가 그래도 밝혀진 20, 30%의 개척지에서도 내가 너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정도가 이제 사랑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원래 1년이었거든요. 에? 저도 1년이었는데. 길어서 요즘 좀 줄였구나. 예.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1년 정도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요즘 트렌드예요? 1년을 안 만나요? 네. 다 6개월 정도? 6개월? 아니면 엄청 길게 하거나. 아. 보통은 이런 낭만적인 사랑의 유효 기간은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3년이 지나면은 이런 그 동반자적인 사랑, 정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정이라는 것도요. 사실 우리가 감정을 다르게 부르는 거잖아요. 정도 네. 사랑이잖아요.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불타는 사랑이 아니라 음. 그야말로 어떤 한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이런 예를 들어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을 꼭 붙잡은 그런 사랑인 거죠. 우리가 사실은 사랑을 할 때 흔히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서로 반대인 사람이 끌린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아, 왜요? 잘 그래요? 맞아야 된다. 너무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저를 보셔가지고 아니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제가 했던 그래도- 모든 것들이 네. 제가 괜히 미안한데 아니요, 괜찮아요. 예, 예. 이론을 말씀해 주시죠. 궁금해요. 실제로 잘 사귀는 연인들이나 아니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을 조사를 하면요 거의 모든 점이 서로 닮았습니다. 정치적인 성향, 뭐 외향성 혹은 내향성, 성격이나 뭐 지능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사람이랑 쉽게 사랑에 빠지고 그다음에 뭐 문제가 생겨도 확률적으로. 잘 서로 맞춰오기가 더 쉽죠. 민경님은 이제 세상이 슬퍼. 무너졌다. 지금 슬퍼. 내 세상이 아니, 무너졌다라는 그러니까 표정인데. 민경님도 예를 들어 책을 좋아하고 아. 연애 프로 좋아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되죠. 저 정말 저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가진 분에게 늘 끌렸어요? 끌렸는데 그런데 공감 가는 거는 오래 만나다 보면 그 사람과 내가 쌓은 서사가 있잖아요. 네. 같이 만들어가는 길에서 그 시간 속에서 비슷해지는 점들이 있잖아요. 부부가 같은 음식을 몇십 년을 먹어서 하관이 이렇게 비슷해져서 하관 운명설이다. 저희 엄마 아빠가
처음엔 되게 다르게 시작하셨는데 외모가 지금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예요? 제가 누굴 이건 닮았는지가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어. 두 분이 되게 닮아지셨어요.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음. 나랑 닮았으면 음. 그거 플러팅하기가 좋은 것 같아. 야, 우리 닮은 것 같아. 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맞아 맞아. 네. 너 이거 좋아해? 나돈데. 네, 그렇죠. 뭐든지 플러팅. 접근 방식이 좀 어.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저는 하는지 기억이 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외모도 성격도 다 저랑 반대인 분에게 늘 끌리거든요. 저는 좀 되게 외향적이고 까부리고 막 이래서 되게 무던하고 저 사람 무슨 재미로 살지? 희로애락이 되게 희미하다. 이런 분에게 늘 매력을 느끼고 저 사람은 연애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에 딱히 관심도 없어 보이고 여미새가 아닌데 날 좋아한다고? 여기서 전 굉장히 짜릿함을 그걸 내가 했네. 나에게 그게 나라고? 빠져버렸네. 하필 나에게?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뭐 책을 좋아하시는 분도 한 분도 없었고 아 진짜요? 네 저랑 접점이 없었던 분들을 늘 만났던 오. 기억이 약간 테토녀이시네요. 테스트 해봤는데 네. 88% 전생에 테토. 산적인 테토. 프롬 산적. 아, 근데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네. 다 다 애견남이신 애견스러워요? 것 같은데 저는 애견남 맞아요. 어. 저는 테토녀한테 항상 끌려왔었고 아. 끌려당하는 게 좋아요, 은근.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우리 집에서 호구라고 불리거든요. 저 우리 딸과 우리 와이프 사이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막 이런 이렇게 다 받아주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서 테토녀 애견남 조합이 고전 소설에서도 굉장히 그냥 클리셰거든요. 그 빨간 머리 앤에서 앤이 그 석판으로 깨버리잖아요. 남자애가 네. 놀려가지고 네, 길버튼가. 네. 근데 깨지고 나서 대가리가 깨졌는데 평생 앤만을 살아. 대가리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게 강렬하게 날 깨주다니 막. 그래서 몇 년을 사과하는데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도 둘이 결국 결혼해요. 그 조합이 굉장히 정석이지 않나. 그리고 로맨스 소설이나 고전의 거의 모든 남자 주인공들 제가 봤을 때 애견남이거든요. 테토남들은 영웅서사의 주인공이 될 수는 있지만 로맨스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고 맞아, 맞아. 생각해요. 근데 제가 좀 찬물을 좀 끼얹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그 로맨스 소설을 진화 심리학자들이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이런 테토남들은 다른 남성들을 찍어 누르고 사회적인 지위의 최상위층을 차지하지만 정의상 바람도 많이 피고요. 자식들도 잘 케어하지 않고요. 네. 일반적으로 테토남들은 한 여성에게 잘 정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화적으로 보면은 여성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지위도 매우 높고 아주 완벽한 나쁜 남자가 네. 여자 주인공의 숨겨진 매력에 빠져들어서 제기랄 내가 왜 널 또 좋아하는지 나왔다. 나도 모르겠어 투덜대면서 사랑을 고백을 해서 대기랄. 한 여성에게만 사랑을 바치는 남성들이 보기엔 대단히 비현실적인 그래서 이런 모든 로맨스 소설, 로맨스 영화에서는 클라이맥스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클라이맥스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매력을 발견을 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 딱 한 번이죠. 근데 하기보다는요. 교수님 말씀 듣고 전 되게 그러니까-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이제 테토 애견을 나누는 기준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누가 먼저 접근하느냐를 나누거든요. 보통 테토가 마음에 들면 가서 먼저 말을 걸고 애견은 내가 먼저 대시하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애견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약간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지 않을까. 근데 들을수록 이 테토 애견이라는 개념이 약간 MBTI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맞아요. MBTI가 문제가 그 사람의 이 성격을 어떻게 보면 그냥 규정하는 거거든. 맞아요. 너는 I고 너는 E니까 맞아요. 뭐 둘이 만나 약간 이런 것처럼 사람은 이게 되게 복합적인 맞아요.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애견스럽지만 뭐 더 애견스러운 뭔가 여성을 만나면 테토가 될 수도 되는 있는 거예요. 거고. 맞아. 그렇기 상대적인 거예요. 요즘 이제 연애 프로그램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두 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연애 시장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이성상이 있다면 그 막 육각형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일단 큰 육각은 네. 연애 시장 안 나오지. 안 나오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항상 돼요. 항상 매진돼 있지. 네. 네. 오.
저는 그 육각형보다는 작은 육각형들이 연애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작은 육각형은 너 뭐예요? 큰 육각, 그러니까 완벽한 완벽이 사람과 아니라 둘이 두루두루 네, 괜찮은 두루 사람. 그러니까 특출나게 나쁜 점이 없다, 단점이 없다 이럴 어. 때 이제 호감을 많이 느껴하는 것 같고. 맞아요. 예전에 하나가 특출나면 특출난 것만 봤다면 네. 이제는 특출나면 뭐가 부족하다는 걸 내포하고 있구나를 알지. 아니까 그 특출난 거에 그렇게 끌려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 네, 그걸 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연애 시장에서 좀 잘 되고 싶다. 그럼 네.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연습을 해야겠네요. 아니 대화 어. 들어라. 그게 어. 최선이에요? 네. 근데 들어라.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어. 요즘 연애에서 가장 많이 찾는 이성상은 편안함인 것 같아요.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그랬을 때 같이 있을 때 편안하려면 사실 대화가 핵심이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곧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만 해도 음. 사실은 거의 반 이상은 가지 않나. 그러니까 네. 연프를 보면 첫 인상 때 뭐 잘생기거나 제일 이쁘신 분들이 선택을 다 당하지만 네. 결국은 대화 잘 통하는 사람들로 쏠리거든요. 나중에. 맞아. 그러니까 연애 프로그램 보면 답답해. 예. 말을 왜 저렇게 하네. 많이 보시는 거죠? 나는 솔로 애청자예요, 저도. 나는 솔로. 답답해. 사실 나는 솔로에 나오는 남성 출연자분들이 하는 말의 70%만 줄여도 맞아. 그러니까 10마디가 생각났을 때 맞아. 3마디만 해도 맞아. 사실은 반 이상은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남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여성들도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여성들한테는 공감이 안 가니까 그 제가 짝짓기의 진화 심리학이라는 교양 수업을 하는데요. 네. 오. 어떻게 이성을 유혹하는가 뭐 이런 챕터가 있어요. 그 와. 교과서가 와. 욕망의 진화라고 제가 번역한 책이어서 네, 저 그쪽 봤어요. 예,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게 한 네. 챕터가 이성을 유혹하는가에 대한 챕터라서 한마디로 상대방 이성이 중시하는 특질에서 내가 뛰어남을 어필하고 내가 동성 라이벌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거를 개발을 하고 남들은 별로 못하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를 잘 케어하는 남자를 이성적으로 매력 있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아기가 울고 있는데 꺼들떠도 안 보고 책만 보는 사진. 그리고 아기가 울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다정하게 케어하는 사진. 그리고 옆에 아기가 없는데 집안을 열심히 그 청소를 하는 사진. 이 세 사진을 보여주고 여성들에게 어느 사진 속의 남성이 가장 매력적이냐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여성들은 아기를 잘 케어하고 있는 남성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실험을요. 성을 바꿔서 했어요. 여자한테.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성들한테 아기를 잘 케어하는 여성의 사진, 아이가 우는데 꺼들떠도 안 보고 있는 여성, 그리고 혼자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여성, 남성들에게 어느 사진 속의 여성이 가장 매력적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더 그것 때문에 매력적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요, 강의를 하면서 저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길 가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그래. 유모차에 아이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있으면 아이다 잠깐만요 해서 몇 살이야?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그게 거 너무 연기톤 아니에요? 몇 살이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죄송해요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실제로 그 연애 콘텐츠 만들 때 네. 이게 남자들의 플러팅 기술 이런 거 그 네. 자료 조사를 한 적 있거든요. 네. 그냥 물론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지만 네. 거기 상위권에 아이가 지나갈 때 매우 이뻐해라 이게 있었어요. 진짜요? 네, 강아지들이 지나가면 이뻐해주고 이게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거를 가슴으로는 공감을 네, 못하고 머리로 하는 거죠. 예. 하지만 이런 거를 머리로라도 어. 배워서 익히면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 들어라. 아이를 네. 예뻐해라. 아이를 강아지 예뻐해라. 귀여워해라.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들한테도 제가 주는 이런 팁이 있는데요. 궁금하다. 어떤 특질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매력적이냐라고 이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특질로 밝혀지는 게 유머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여성이 모두 유머 감각? 유머 감각이 있는 이성을 선호를 하는데요. 근데 잘 살펴보면은 그게 유머 감각이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여성들은 유머 감각이 있는 남성을 좋아한다는 말은 나를 잘 웃겨주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고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유머 감각이 있는 여성을 좋아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던지는
때로는 재미없는 농담에도 빵빵 터져주는 그러니까 우리 여성을 와이프가 이거 좋아한다. 엄청났거든. 예. 배꼽 뺏는 예, 연습을 그 여성은 하는 거죠 이제. 언제든 매력을 뺄수 있어야 느낍니다. 돼 이렇게. 아, 그럼 리액션을 연습해라가 예, 결론인가요? 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과하게 여성분들이 예. 내 그치, 배꼽 그치. 돌리고 막 그리고 진짜 그때 웃긴다. 약간 이렇게 터치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치. 고만해. 아, 이렇게 예. 고만하면서 이렇게 너무- 터치를 해주면 저는 있잖아요. 너무 근데 외람된데 예. 정화님 말씀들이 다 약간 좀 시대가 조금 지났다, 아, 클래식하다 너무 표현할까요? 예. 어. 제가 요즘 느끼는 네. 바는 네네. 주변 친구들이나 저나 아니면은 뭐 연애 프로그램 봐도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아, 게 그래? 전통적인 거랑은 음. 오히려 여자분들이 요즘 외모를 많이 보시고 맞아. 그걸 대놓고 표출을 하시고 맞아. 그리고 남자분들이 의외로 자기 일을 잘하는 능력이 있는 여성분들, 자기 주도적인 여성분들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기본 베이스는 달라지지 않았겠지만 네. 예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매우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게 그런 이 진화 심리학이 이야기하는 바와는 달리 뭐 예를 들어 요즘은 여성들도 남자 외모를 따지고 남자들도 뭐 여성 돈 많은 거 뭐 사회적인 지위를 많이 따지는 것 같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은 필수제가 아니라 있으면 좋은 음. 사치제의 개념으로 예를 들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한테 그 필수적인 남성들에게 바라는 특질은 남성의 지위와 경제적인 자원인 거죠. 반면에 남성들의 외모는 말하자면 좀 사치제. 있으면 좋지만 이미 충족이 돼 없어도 있기 때문에 예. 재력은.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심리학적으로 실험을 하면은요. 메이팅 달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가 갖고 있는 예산이 극히 제한되었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을 남성의 외모를 사는 데 쓰겠느냐 아니면 남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사는 데 쓰겠느냐 하면은 메이팅 달러가 적을 때는 뚜렷하게 사회적인 지위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회적 예, 지위를. 엔겔 개수, 아, 엔겔 개수랑 하는 똑같은 것처럼. 건데요. 저소득층은 엔겔 개수가 높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거는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고소득층은 엔겔 개수가 낮은 까닭은 즉 실로품에 어차피 돈을 배 적게 안 쓰는 고프니까. 까닭은 예, 맞아요. 비율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공감이 가는 게 요즘 제가 나는 솔로를 계속 기수마다 볼수록 인기가 많아져서 약간 그 스펙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요. 맞아. 네. 사람들이 점점 더 잘 살고 잘난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꾸 남성의 외모를. 의사 필요 없고 키 고소득, 크고 필요 잘생기고 없고. 그 와중에 말까지 잘 들어주면 그 사람한테만 그냥 무조건 몰빵하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좀 네. 약간 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뭘 반영하냐면 이제 여성분들도 경제력이 높아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니까 맞아. 내가 없는 걸 조금 더 원하는 걸 더 뚜렷하게 요구하는 상대방에서 찾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 연애 상대 좀 어떻게 좀 알아보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본인 경험도 이제 플러스. 예. 요즘은 인스타로 많이 만난다, 뭐 어플로 만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결국엔 그거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맞아요. 만나는 거 없고 주위에 좀 많이 물어봤는데 네. 대부분 아직도 소개팅으로 많이 만나더라고요. 이한님 많이 나가세요? 저 한 10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소개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때 할 수 있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 30대 때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라. 음. 그러니까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배울 수 있는 거고 사람군을 상대하다 보니까 뭘 해도 배울 게 있으니까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다. 저는 일단 나갈 때 소개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가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아. 네, 그렇게 마음가짐을 하면 그래 힘을 좀 뺄 수 있으니까. 네, 자연스러운 내 모습이 나오니까 아. 왜냐면 다들 소개팅 싫어하는 친구들 보면은 부담돼서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거다. 좀 내려놔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상대가 너의 매력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관심 없는 상대가 나오면 네가 모르는 걸 물어봐라. 뭐 예를 들어 약사예요. 약 탈 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너무 관심 없어 보여. 진짜 너 바로 알 것 같은데. 질문에 소개팅녀는 바로 알겠네요. 이 사람은 애프터 할 마음이 전혀 없구나. 바로 눈치챘을 것 같아. 네,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 다한 거예요. 아니 요지가 잘못되는데 요지가 잘못되는데 네. 소개팅밖에 답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자만추 아니면 소개팅밖에 없잖아요, 답이. 자만추는 없지 않아요? 근데 학창 시절 아니면? 확률이 되게 낮은 싸움이잖아요.
네. 왜냐면 내가 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거나 나의 조건에 부합한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진짜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성이 경험자. 있는 곳, 여성이 있는 곳을 내가 찾아가야 돼. 그치. 내 여성이면 뭐 자전거 동호회를 간다든지, 그치, 맞아. 남성이면 일단 독서 토론을 일단 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가야 돼.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집에 종일 있으면 걸어 안 다녀야 돼. 일단 그래서 집에 있으면 안 돼. 이동이 많아야 예, 돼. 예. 전 들으면서 좀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하신 자만추를 아직 꿈꾸는 사람이고 집순이신가요? 집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항상 소개팅 나갈 때 이렇게 편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안 되고 면접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나를 어떤 패러미터로 평가를 하고 있겠다.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첫 만남부터 그래버리면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 벽을 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플 같은 것도 전 써본 적은 없는데 좀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너무 위험도가 커서인 것 맞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너무 맞아요. 커요. 제 주변에도 그런 어플로 만나서 잘 만나시는 분들 좋은 있어요. 사례들도 있는데 내가 그걸 시작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크다. 위험 부담이 안고 가야 되는 크니까. 위험이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개팅 앱 이제 보면 제 주변에도 소개팅 앱을 하는 친구도 있고 없기도 네. 한 거 약간 네. 나라마다 다르기도 한데 네네네. 요즘 거기 좀 시장 어때요? 데이팅 앱 시장은 사실은 한창 이제 잘 되긴 했었죠. 잘 됐던 이유는 이제 모바일 시장이 성장을 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빠르게 약간 요즘 뭐 사진 넘기면서 좋아요 누르고 뭐 하면서 이제 연결되는 형태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소개팅 앱이 이제 틴더. 틴더랑 힌지. 아 힌지. 이 두 개가 근데 또 같은 회사예요. 오. 매치그룹이라는 회사, 미국의 오. 매치그룹이라는 회사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소개팅 앱을 네. 다 가지고 있어요. 이름도 매치 그룹. 예, 매치그룹이요. 우린 매치다. 그 회사가 매출액이 한 4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정도 돼요. 되게 큰 회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잘 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좀 아리송한 게 그 회사가 2021년에 주가가 한 주당 150불 정도였는데 지금 30불 된 지 한 33년 됐거든요. 하입이 붙었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내려와서 큰 변동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이 데이팅 앱을 메인스트림으로 이용하기가 조금 꺼려진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오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약간 인조이, 약간 잠깐 그냥 얼굴 보고 약간 이런 사람이 그거는 결혼 상대를 만나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 보니까 온도차가 사용 있구나. 경험이 안 좋은 거죠. 한국에서도 그래서 조금 다른 시도로는 이제 위피? 약간 당근마켓처럼 동네 친구. 동네 친구. 그냥 가볍게 동네 우리 소개팅 아니다. 왜냐면 이제 가볍게 그냥 동네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뭐 하는 모임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팅 할 때 힘 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힘 빼고 만들려고 이제 하는 앱들이 조금 더 잘 되는 편이긴 하고요. 그마저도 최근에 재무제표 보면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 소개팅 앱이 잘 되려면 신뢰성. 맞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어떤 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갈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술로 그걸 이제 갈라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런 소개팅 앱 시장이 잘 안 되고, 듀오는 아직 역대 최고의 기록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듀오. 거기는 결혼의 듀오. 이제 매니저님이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치 매니저님이 필터링 해주니까. 매니저님이 해주잖아. 결혼을 적게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신뢰성 있는 정보를 찾는 수요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듀오가 지금 올해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450억 정도거든요. 2020년만 해도 28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거의 50억, 100억 정도의 점프를 할 정도로 듀오는 지금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결혼 정보 회사 뭐 편들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사실 옛날에 우리가 진화한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뭐 그 집단 내에 있는 모든 이성들을 다 만나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많이 드니까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만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가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은 결혼정보 회사 덕분에 훨씬 더 많은 그 풀에서 나랑 말하자면 비슷한 사람을 짝지어 줄 수가 있으니까 요즘의 이런 기술의 발전에 도움을 빌어서 결혼정보 회사라든지 이런 뭐 앱 같은 거를 활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런 결정사 가입 같은 거에 대해서 예전에 되게 많이 꺼려했다면 요즘엔 야 그래도 괜찮지 않아라고 하는 이 허들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도 이제 자만추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근데 또 제가 봤을 때 연애 프로그램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연애를 정말 관심이 없는 걸까? 연애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건지
사랑에 관심 없는 시대가 된 건지 사실 구분이 안 갈 때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네.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지표가 혹시 있어요? 일단 그 막 엄청 많지는 않은데 한 기관이 이제 조사했던 최근 결과 자료 찾아보면 1,000명한테 물어봤을 때 이제 만 20세에서 49세까지의 미혼 남녀 중에 지금 연애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연애를 안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1.7%였어요. 미혼 중에 지금 70% 이상은 일단 집에 있는 거예요. 진짜 많다. 플러스 이제 20대 중에 혹시 한 번이라도 연애 경험 안 해본 사람 물어보니까 30% 정도. 그러니까 꽤 20대가 점점 이게 약간 연애라는 걸 아예 포기하거나 이제 내려놓고 다른 것에 열중을 한다라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데이터가 더 쌓여야지만 앞으로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진짜 더 그렇게 네. 변하지 않을까요? 네. 어떠세요? 연애를 안 하는 시대다 우선 한 30% 동의하고요. 30%. 네. 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 것 같고, 어. 예, 안 한 사람은 계속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음. 그냥 결국 외로움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관심이 줄었다기보다는 요즘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기준치가 너무 높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네. 연애에서 주는 도파민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요즘은 그걸 다른 걸로 충족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인 것 맞아요. 같아요. 전 환경적 요인이 좀 크다고 하거든요. 네.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너무 많고 혼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더 이상 흠이 아닌 사회가 왔잖아요. 혼밥처럼. 네, 맞아요. 혼밥처럼요. 혼밥처럼.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을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오. 시선이 있었어요. 오. 뭐, "헉, 왜 연애 안 해? 막 모태솔로라고 하면은 막 그걸 뭔가 해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모태솔로인지. 근데 요즘은 연애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흠이 되지 않은 느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게 아니고 결혼을 안 하는 것 자체도 그냥 어떤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선택지 하나로 돼버려서 쉽게 포기하거나 좀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선택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애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연애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지만 그렇죠. 많은 그렇죠. 사랑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연애 프로그램 때문에 간접 경험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기준치가 높아지는 것 맞아요. 같고 그래서 연애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게 아닐까. 아, 그리고 인스타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사람 만나지 않을까? 더 좋은 사람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함부로 못 사귀는 것 같아요. 인스타를 없애버려야 돼 그런 거. 그래서 같은 생각하고 저는 네. 그래서 요즘 많은 여자분들의 이상형으로 첫 번째로 꼽는 게 SNS 계정 없는 없는 사람. 사람. 맞아. 너무 근데 어. 무섭지 않아요? 없으면? 아니 없는 게 뭐가 왜, 좋아요. 뭐가 그래서 무서워요? 그런 거에 무신경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사진 2장 정도는 있어야지. 아니. 아예 아이디 없는 사람. 아이디 없는 관심도 사람. 없는 사람이 좋아. 카톡 프사도 없는 사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취향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전 취향 없어도 돼요. 그래요? 정말 소셜 미디어도 안 하고. 네, 완전 순수 총각. 어. 저는 관심 있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보통은 그럼 그런 거 할 시간에 다른 걸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다른 게 굉장히 되게 귀여운 취미들을 많이 갖고 있거나 맞아요. 뭐 이색 취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풀피리 많아요. 불기, 뭐 돌모으기. 맞아.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을 귀엽다고 생각하는 여성분이 많이 들어요. 저는 막 나중에 릴스 결혼해서 쇼츠. 집에 돌만 이렇게 쌓여 있으면. 저 괜찮아요. 귀여워요. 그럼 나중에 그런 분과 연애를 하면 대화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밈도 저는 모르고. 제가 웃겨줄 자신이 있어요. 그렇지. 이랬다. 요즘 이런 일 있었다. 그랬구나, 알려주는 민경아. 재미. 돌 닦으면서. 저는 근데 인스타로 환상이 많이 커져서 연애를 오히려 못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멋진 모습이라는 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혼인 20대, 30대들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멋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뭐 연애도 하고 뭐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하는 게 되게 멋있고 바람직한 인간상이었다면 요즘에는 혼자서 완전한 사람, 자기 주체적인 사람,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이 굉장히 되고 싶어 하는 인간상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동의해요. 그래서 시다르타 같은 책들이 굉장히 스스로를 다잡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초욕 부처의 말이라는 책도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그런 점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돌봐야 된다라는 게 더 자기한테 큰 화두가 되면은 사실 연애라는 거를
뒷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음. 독립적인 여성을 점점 좋아하는 추세가 많아진다는 그 얘기가 사실은 남자분들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독립적인 여성을 찾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혼자 잘 지내야 돼요. 모든 시간을 같이 있어주지 않아도 괜찮을 그런 사람. 나도 내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온종일 같이 있는 걸 원한다면 그건 연애가 아니라 좀 약간 어찌 보면 어느 순간 약간 노동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혼자 잘 지내야 연애도 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딜레마가 오롯이 완전하게 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요즘 연애를 안 한다는 거죠. 물론 아닌 케이스도 있고 예외도 있지만 굳이 나는 연애를 하지 않아도 뭐 가족 간의 관계 아니면 우정 아니면 일에서 만난 사람들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만족감을 느끼고 외로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연애를 시작을 새로 하는 거는 좀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좀 약간 좀 이런 지금에 흐르고 있는 시대상이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연애에 관련된 진화 심리학은 그 너는 혼자 살면 안 되고 반드시 저기 짝을 아. 만나서 자식을 낳고 살아야 돼. 네. 이렇게 어떤 당위를 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과학은 어떤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당위를 제시를 하는 활동이 아니라 과학은 현상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을 제공을 하는 활동이니까요. 네. 우리가 좋든 싫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이런 유의미한 시간을 많이 갖고 그러는 것이 좀 더 행복하기 쉽다라고만 이야기해 줄 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면 당연히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하는 얘기가 자만추, 소개팅, 뭐 어렵다, 사람 만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연애를 안 하는 것도 이제 결혼. 근데 결혼도 안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결혼을 안 하는 건지 늦어지는 건지 그거부터 좀 지표 좀 짚어주세요. 결혼은 조금 많이 줄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통계자료 찾아보면 2023년 혼인 건수가 19만 3천 건이거든요. 네. 그게 얼마나 많이 줄었냐라고 보면 10년 전보다 이제 40% 준 거예요. 어. 1년에 한 32만 건이 결혼하다가 네. 20만 건도 안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인구수가 줄은 것도 있겠지만 40% 줄 리는 없거든요. 10년 동안. 그래 물론 이제 2024년에는 22만 건으로 한 2만 건 다시 늘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혼인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혼인 연령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결혼할 상대방에 대한 이제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 이유가 경제적인. 근데 결혼은 결국 경제 아니면 할 얘기가 없지 않나 싶긴 해요.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되게 큰 게 이제 우리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대체 신입들은 20대들은 뭐 하고 먹고 사냐 이 네,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대기업들도 대규모 공채를 안 뽑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은 다 모든 회사들이 경력자만 원하거든요. 그냥 나 한 몸 그냥 먹고 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알바라도 해서 먹고 살 텐데 서울 시내에서 야 아파트 하나라도 하려면 그래도 막 한 10억 원 있어야겠네. 야 10억 원 도대체 어떻게 모으는 거지? 정말 이거 이제 평생 모아도 안 될 것 네. 같은데 결국은 부동산과 이제 양육비가 일단 제일 크고 양육비. 그게 이제 가계 소득에 따라 격차가 확 벌어지다 보니까 나는 집이 뭐 작고 집이 허름하고 쟤는 영유 보내는데 우리 아이는 그냥 국립 유치원 보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되게 불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주위를 보면 결혼은 결국 남자가 푸시를 해야지 성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많은 남성들이 결혼 얘기가 나오면 막연하게 미루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무섭죠. 네, 무섭기도 하고 네. 근데 막상 자세하게 파고들면은 뭐가 무서운지는 잘 몰라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럼 너 얼마 준비하면 준비가 된 거야? 그럼 몰라요. 그냥 막연히 무서운 거야. 그치. 내가 앞으로 이제 모든 걸 짊어지고 이 여자와 함께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자신도 없고 지금 내 상황에서. 근데 그 준비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돈이 얼마가 있으면 준비가 된 건가? 네. 수입이 월 얼마가 돼야 준비가 된 건가? 지금 이 속도로 보면 나는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난 결혼 나중에 생각해.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죠. 나중에 얘기해. 하면서. 머리 아파. 네. 경제적인 것도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19세기까지만 해도 고전에서는
결혼이라는 게 선택이 아니고 거의 필수예요. 특히 여자한테는 제인 오스틴 노생거 사원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춤이나 결혼이나 선택권은 남자한테만 있고 여자는 오직 거절권만 있다. 그때는 그 여자한테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고 자기 명의로 계좌를 만들 수가 없고 반드시 남자랑 결혼을 해야지만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 선택이 된 지는 정말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결혼이 더 어려워진 이유는 그때는 오직 그것만 보면 됐었어요. 결혼이 사랑과 로맨스적인 것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문학 작품에서. 그래서 불륜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방과 지방과의 결합을 위해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는 마음이 사랑이구나 하는 게 문학 작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걸 일치시켜야 하잖아요.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경제적인 지표로만 고르면 안 되고 내면과 인성이라는 것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죠. 다양하대요. 뭐 MBTI부터 해서 에겐이야 토텐이야. 그런 것들이 딱 맞는 사람과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서 사랑에 빠질 확률 그랬는데 결혼에도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확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약해 보면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외람되지만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여성의 인권이 올라갔기 때문에 혼인율이 맞아요. 떨어졌다. 맞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전, 뭐 불과 50년 전만 해도 수동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선택권이 이제 많지 않은 거죠. 그럼 결성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이제 양쪽 다 올라가서 양쪽 다 선택권이 주어진 맞아요. 상황에서는 그 교집합을 만들기가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이 사람이 아니어도 만날 수 있다는 뭐 안 돼요 뭐 결정사 가입하지 뭐라는 그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내 주어진 환경 이 옵션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옛날이면 내가 한 60점만 마음에 들어도 결혼을 했을 텐데 네. 지금 90이 안 넘으면 결혼을 안 하는 거지. 근데 그 점수가 네. 몇 점인지도 몰라요. 네. 하지만 열심히 해 만나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젠 더 이상. 그럼 앞으로 인류에게 연애와 결혼은 이제 어떤 존재로 남게 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신장과 맞물려서 뭐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를 들어 서구 뭐 유럽 사회들 보면은 커플 파트너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동거만 하고 되게 많잖아요. 네, 미국이나 맞죠. 유럽에는 법적으로는 결혼이 아니지만 파트너 관계까지 포함하면은 그런 우리가 친숙한 의미의 결혼은 줄 수가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결합 관계는 여전히 사람들이 그 인간 본성에 따라서 계속 추구하고 있고 결국에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함께 키우려는 이런 형태는 비슷하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어떤 커플 동거한다면 동거? 이랬는데 요즘은 어떤 커플 동거한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결혼 전에 동거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고 1년은 살아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보다는 동거가 더 이제 인기 많은 초이스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음. 결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로 제가 엄청 T인 사람이 음. 신혼부부 대출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 어. 그게 진짜 제일 혜택이 좋아요. 음. 근데 동거인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동반자들에게도 음. 그럼 그런 형태가 정말로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부모가 되지 않으려는 사람이지만 서로 사랑해서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더 많아지고 사랑하는 형태도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도 지금부터 뭐 검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가 아니고 앞으로 5년 정도를 살고 추후에 갱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서로에게 성실함을 다했을 때 우린 다시 갱신한다.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계약처럼. 결혼. 네, 계약처럼.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70년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다시 사실 갑자기 너무 뭐 부담스러워요. 근데 저도 결혼 안 한 입장에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음.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하시는 건지.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요? 확신은 아니 그게 아니라 12년째 확신. 아니, 그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네. 저는 이제 보통 주변에 이제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을 하고 싶으면 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내심의 크기를 한번 재봐라. 당신이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내의 수준을 한번 지표로 한번 보고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인내의 수준을 한번 봐라. 둘이 합쳐서 100이 안 되면 결혼할 수 없는 커플이다. 와.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모르는 상대방의 그걸 발견하는 과정인데 반드시 나와 다르거나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을 때 파탄으로 막아주는 것이 서로 간의 인내예요. 인내가 있어야만 이 평행선이 조금이라도 1도, 2도씩 모여서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거의 가까운 위치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이제 안정감이 있죠. 해지불능 계약이 주는 안정감. 물론 지금 해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해지불능 계약이 주는 안정감이 결국은 어떤 리스크에서 오는 불안감보다는 그 안정감이 전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할만해. 라고 한 게 제 머릿속에 생각인 거죠. 사실 혼자 살 때 확신 있으세요라고 하면 대답 못 하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라면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을 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확신의 퍼센티지는 꽤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잘 상대방을 모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데이트할 때 사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너무 표편적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좋은 것만 하고 사실 헤어지는데 깊은 대화가 안 나와요. 또. 깊은 대화를 정말 인간 본질에 대한 얘기를 건드리는 얘기를 해본다든지 싸울 때 어떻게 갈등을 봉합하는지를 봐야 하고 왜냐면 삶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연애 때 진정으로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연애를 했는가를 전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거기 네. 덧붙이면요. 연인이나 부부가 싸울 때 다른 건 내가 참아도 요거는 절대 못 참는 이런 스팟들이 다 있으니까 이게 싸움이 크게 번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정서나 욕망도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심리적인 적응일 따름이지 우리가 꼭 그 따라야 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부 싸움을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우리 와이프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나? 예, 저한테는 그게 소리가 날라면 예, 그럴 수가 양보하는 얘기 없는데, 보통은 부딪혀야 그럴 수 되는 건데. 없는데. 저한테는 명약 관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정의에 대한 쓸데없는 집착도 어. 굳이 따를 필요는 없으니까 그야말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면은 얼마든지 할수 와이프한테 있다. 가서 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안 그럴게 미안해라고 이렇게 어떤 실질적인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동의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좋은 연애란 어떤 형태로 정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좋은 연애라는 거는 물론 나 자신의 어떤 원하는 바, 나 자신의 욕망도 잘 이해하고 플러스 상대방의 어떤 마음, 상대방이 왜 저런 거를 원하는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가슴으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머리로 외워서라도 이해를 하면은 좋은 출발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님이 생각하는 좋은 연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연애는 최악의 연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연애, 정말 싸우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나봐야지. 그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나를 배려해서 하는 행동이구나. 그리고 나도 사랑에 대한 표현법이나 싸웠을 때나 이 사람에 대한 대처법도 알고 내 자신도 아니까 바닥을 찢는 최악의 연애를 해야 좋은 연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그러네. 네. 그리고 좋은 연애든 좋은 결혼이든 하나라고 본다면 결국 이제 가운데로 모이는 게 좋은 연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운데로 모인다는 건 나를 바꾼다는 거거든요. 나를 바꾸는 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와 관계를 가운데로 모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통해서 나를 깎아내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게 내가 인생에서 너무 좌절스럽고 결혼하기 싫으냐? 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모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필요하지 않나. 저는 아직도 낭만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는 거, 시간 대비 퀄리티가 좋게 나오는 거 이걸 다 추구하고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합리적으로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한 좋은 연애는 서로의 연애 상대가 있을 때만큼은
굳이 비효율적일 수 있는 거, 기껍게 바보짓을 서로 할 수 있는 사이, 정말 쓸모없고 정말 감정 소모적이고 돈도 안 되고 아까 돌모으기 뭐 이런 거. 네네네 맞아요. 같이 할 수 있는 너무 차가운 시대에 있는 낭만, 서로가 즐길 수 있는 낭만, 이게 좋은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동의해요. 음. 어디서 봤는데 신발끈 묶는 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기꺼이 묶어주는 게 연애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밖에선 차가운 직장인에 굉장히 가오 잡고 다니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막 바보가 유치한 될수 짓, 있는. 바보짓 같은 거 하고 서로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연애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토킹 헤즈 오늘의 MVP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니까요. 신중하게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몰표 나올 줄 알았어. 민경님. 와, 네. 와, 야! 감사합니다. 소감! 저는 사실 그 문학 편집자로 왔는데 네네. 그 얘기를 거의 못하고 연프 중독자로 나온 것 같아서 네. 스스로에 대해서 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좋게 봐주셔도 감사하고 네. 전 당연히 중앙 몰표 이건 빼박이지 뭐 이러고 했는데 전 진짜 너무 정말 리스펙합니다. 네. 네. 뽑으신 이유, 중환님. 글쎄 제기랄 민경님을 뽑을 수밖에 없겠더라. 뽑을 수밖에 없었다. 제 의지 밖의. 의지 밖의 일이었다. 네. 자, 오늘 토킹 헤즈 이재용 회계사님, 전중환 교수님, 김민경 편집자님, 유튜버 이한님과 함께 연애 이야기, 결혼 이야기 한번 시간을 꽉 채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